명단에 없습니다. 돌아가시죠. 호텔 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팔등등을 붙잡힌 채 끌려 나오는 제 귀등에 시아버지의 환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집안의 진짜 복덩이, 새 며느리 유채린 양을 소개합니다. 시아버지는 제 남편의 손등등을 불륜녀에게 쥐어주며 하객들 앞에서 축배등 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처참한 광경 등을 보며 차 안등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만든 회사가 처음부터 아버님 것인 줄 착각하셨나 보네요.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강성그룹의 모든 공장과 시스템 등이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모든 것을 뺏긴 여자가 단 하루 만에 재벌가 등등을 초토화시킨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는 곳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과 보시는 분께 행운이 깃들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화려한 금색 조명이 쏟아지는 6성급 호텔 연회장 앞은 이른 저녁부터 북적였습니다. 강성그룹 강석구 회장의 환갑잔치를 축하하기 위해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겼죠. 검은색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한지수가 차에서 내려 입구로 향했습니다.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호원이 한지수의 앞등을 가로막으며 무전기를 만졌습니다. 예약 명단에 없는 분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한지수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경호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죠? 내가 이 집안 며느리 한지수예요. 경호원이 명단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석구 회장님이 직접 내리신 지시입니다. 한지수 씨는 오늘 초대 명단에 없습니다. 한지수가 가방끈을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 비켜주세요. 옆에 있던 다른 경호원이 한지수의 어깨를 밀쳐내며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이 불필요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강제로 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곱게 돌아가시죠. 한지수가 모욕감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연회장 안쪽을 응시했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웅장한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한지수가 경호원의 팔등을 뿌리치고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켜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아버님께 여쭤볼 테니까. 한지수가 소란을 틈타 연회장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수백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한지수를 향했습니다. 연회장 정중앙 가장 높은 단상 위에는 강석구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석구의 바로 옆자리, 원래 한지수가 앉아야 할 며느리의 자리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유채린이 임신한 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강석구에게 와인을 따라주고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단상 아래까지 달려가 숨등을 가쁘게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아버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왜 저 여자가 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강석구가 들고 있던 와인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한지수를 쏘아봤습니다.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소란이야. 경비들은 뭐하고 이런 물건을 안 끌어내고 있어? 옆에 서 있던 남편 강민호가 한지수의 팔등을 거칠게 잡아끌며 낮은 목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지수 너 정말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서 망신을 줘? 당장 안 나가? 한지수가 강민호의 손등을 때려치우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민호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저 여자가 왜 당신 옆에 있는 건데? 내 자리에 저 여자를 앉혀두고 지금 나를 쫓아내는 거야? 유채린이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강민호의 뒤등으로 몸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민호 오빠 무서워요. 저 언니가 나랑 우리 아기를 해치면 어떡해요?
강민호가 유채린의 어깨 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한지수를 향해 침등을 뱉듯이 말했습니다. 아기 가진 사람 놀라게 하지 말고 제발 꺼져. 너처럼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더 웃긴 일 아니야? 연회장에 모인 하객들이 입등을 가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석구가 단상에서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 등을 잡고 장례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환갑을 맞아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유채린 양이 우리 강성그룹의 대를 이을 귀한 손주를 임신했습니다. 제게는 이 아이를 품은 유채린 양이 진정한 며느리입니다. 한지수가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강석구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님, 지난 5년 동안 제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잊으셨어요? 아버님 뒷바라지하고 무능한 민호 씨 대신 밤낮 없이 뛰어다닌 게 저예요. 강석구가 콧방귀 등을 끼며 한지수의 얼굴에 들고 있던 물등을 끼얹었습니다. 네가 한 일이 뭐가 있어? 다 내 이름 석자 덕분에 돌아간 거지. 대도 못 잇는 물건은 이제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강민호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한지수의 발등 앞에 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고 조용히 물러나면 내 친정 부모님 공장은 살려주마. 아니면 내 부모님까지 길바닥에 나앉게 될 줄 알아. 한지수가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를 뚫어지게 내려다보며 주먹 등을 불끈 쥐었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비서가 조용히 한지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비서가 한지수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실장님, 준비하신 자료는 모두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이제 결정만 내리시면 됩니다. 한지수가 젖은 얼굴 등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서늘한 눈빛으로 강석구를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오늘 이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드리는 환갑 선물은 내일 아침에 도착할 겁니다. 강석구가 호탕하게 웃으며 한지수를 비웃었습니다. 뭐냐? 어디 한번 해봐라. 너 같은 계집애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한지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오며 스마트워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호텔 로비로 나온 한지수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며 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최 비서님, 지금 즉시 강성그룹 메인 컴퓨터 시스템 접속 권한을 모두 차단하세요. 최 비서가 운전대를 잡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특허권 대여 중지 요청도 같이 보낼까요? 한지수가 창밖으로 멀어지는 호텔 건물을 응시하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네, 내일 아침 9시가 되면 강성그룹의 모든 공장이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강석구 회장의 개인 비자금 장부를 모든 신문사에 뿌리세요. 차 안에는 한지수의 거친 숨소리와 최 비서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지수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마당 가득 뿌려진 자신의 옷가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문 등을 열고 나오며 한지수에게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이 재수 없는 것, 어디라고 여길 기어들어와? 당장 내 짐 싸서 꺼져버려. 한지수가 시어머니가 뿌린 소금을 어깨등에서 털어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이면 이 집도 경매로 넘어갈 텐데 짐 싸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 것 같네요. 시어머니가 배등을 잡고 웃으며 한지수의 가슴 등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얘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우리 양반이 누군 줄 알고 감히 협박이야. 한지수가 시어머니의 손목 등을 꽉 움켜쥐며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회사입니다. 제 손으로 부수는 것도 쉽다는 걸 곧 알게 되실 거예요.
한지수가 안방 금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강성그룹의 핵심 기술 특허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강민호와 자신의 웨딩 사진을 지수가 손등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지수가 액자등을 바닥에 내던지자 유리 파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사방으로 흩어졌죠. 지수는 흩어진 유리 조각 위로 이혼 서류를 던져놓고 현관등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한지수의 심장은 분노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안전가옥으로 이동한 한지수가 대형 모니터 화면 가득 띄워진 강성그룹의 주가 지표를 응시했습니다. 최 비서가 태블릿 컴퓨터 등을 한지수에게 건네며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주거래 은행들에는 이미 경영진 리스크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대출 상환 압박이 시작될 겁니다. 한지수가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 등을 만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강석구 회장님,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회사가 무너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려드릴게요. 지수는 새벽이 올 때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 숫자의 흐름을 지켜봤습니다. 강성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붉은색 오류 표시로 변하는 것을 지수가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지수는 마지막으로 강민호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냈습니다. 민호 씨, 내일 아침 뉴스는 꼭 챙겨봐. 당신이 버린 게 뭔지 알게 될 테니까. 지수는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커피 등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강성그룹 본사 건물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는 모습이 지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눈등을 감으며 내일 아침 펼쳐질 거대한 폭풍을 상상했습니다. 수천억 원의 어음 기일이 몰려오고 모든 생산 공정이 멈춘 뒤에 강석구가 지을 표정이 궁금했습니다. 지수는 더 이상 슬프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몰락의 교향곡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죠. 어느덧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등을 걸치며 최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시작하세요. 강성그룹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최 비서가 엔터키 등을 강하게 내리누르며 한지수에게 대답했습니다. 전산망 마비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실장님. 지수는 사옥 창문을 통해 보이는 강성그룹 로고를 향해 쓸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며느리로서의 한지수는 어제 그 연회장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강성그룹을 집어삼킬 거대한 포식자 한지수만 남았을 뿐이었죠. 지수는 가방 등을 챙겨 들고 당당한 걸음으로 안전가옥을 나섰습니다. 강석구 회장의 집무실로 향하는 지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던 환갑잔치의 뒤끝은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몰락으로 이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전 8시 정각 강성그룹 본사 건물은 평소와 다른 기괴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선 직원들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모니터 등을 가리켰죠. 모든 컴퓨터 화면에는 강석구 회장과 유채린의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전체 화면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강석구가 비서의 부축 등을 받으며 집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악등을 썼습니다. 이게 뭐야? 당장 안 꺼? 전산팀 놈들 다 어디 갔어? 비서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 등을 미친 듯이 클릭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시스템이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내부에서 관리자 권한을 통째로 바꾼 것 같아요. 그 순간 전산실에서 달려온 직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전사 시스템이 완전히 먹통입니다. 전국 공장 라인까지 전부 멈췄어요.
강석구가 뒷목등을 잡으며 소파에 주저앉을 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지수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죠. 한지수가 서류 가방 등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제 선물이 좀 과했나요? 강석구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 등으로 지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 인연, 네가 감히 내 회사를 건드려? 네가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지수가 여유롭게 의자 등등을 끌어와 강석구의 맞은편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회사이기도 하죠. 5년 동안 제 피땀으로 일군 곳이니까요. 여기 이혼 위자료와 경영권 포기 각서입니다. 지분 20% 지금 즉시 넘기시죠. 옆에 서 있던 강민호가 지수의 어깨 등을 거칠게 밀치며 끼어들었습니다. 한지수, 너 제정신이야? 어제는 그냥 좀 겁주려고 그런 거지. 정말 회사를 박살내면 어떡해. 지수가 민호의 손등을 쳐내며 서늘한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민호 씨, 당신이 채린이 아파트 사주느라 회사 공금 30억 빼돌린 장부, 지금 검찰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야.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민호가 입등을 쩍 벌린 채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걸 네가 어떻게 해? 아니, 그건 다 아버지가 시킨 거야. 강석구가 책상 위에 놓인 명패 등을 집어 지수에게 던지려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독한 것, 내가 널 가만둘 줄 아느냐? 지수가 명패 등을 가뿐히 피하며 뒤쪽 문등을 향해 손등을 흔들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기자들과 경찰들이 집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지수가 카메라 플래시 세례등을 받으며 강석구에게 말했습니다. 폭행 미수에 공금 횡령 교사까지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시겠어요. 아버님, 강석구가 기자들의 카메라를 피하며 얼굴 등등을 가릴 때 집무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비서가 수화기 등을 들었다가 비명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주거래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금 전액을 오늘 중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부도 처리하겠답니다. 강석구가 수화기 등을 뺏어들며 소리쳤습니다. 행장 받고 내가 강석구야. 고작 하루 만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거절의 목소리만 돌아왔고 강석구는 전화기 등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지수가 창밖 본사 정문에 구름처럼 몰려든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주가는 이미 하한가예요. 소액주주들이 아버님 죽이겠다고 저기 저렇게 모여 있네요. 들리세요? 아버님 퇴진하라는 소리. 강석구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리 등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다시 열리며 법원 집행관들이 들어와 집무실 가구들의 빨간 딱지 등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집행관이 강석구에게 서류 등을 내밀며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강석구 씨 소유의 고미술품과 차량, 부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을 시작합니다. 한편 지하 주차장에서는 유채린이 명품 가방 수십 개를 차에 싣고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집행관들이 채린의 가방 등을 빼서 바닥에 쏟아내자 비싼 보석과 시계들이 쏟아져 나왔죠. 채린이 바닥에 주저앉아 집행관의 바지 등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이건 내 거예요. 우리 아기 기저귀 값이라고요. 제발 돌려주세요. 그 시각 뉴스에서는 강석구의 뒷배를 봐주던 국회의원이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는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석구가 TV 화면 등등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피등을 토하듯 외쳤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어떻게 내 제국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 지수가 강석구의 귓가에 다가가 나직하고 분명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이 며느리 무시하고 바람 피운 아들이나 챙길 때 저는 아버님 목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지수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내 게시판에 공지사항을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직원들 동요하지 않게 하세요. 경영진은 바뀌어도 여러분의 일자리는 제가 지킵니다. 밀린 보너스도 오늘 퇴근 전까지 입금될 거예요. 전산망이 복구되며 지수의 메시지가 전 직원에게 전달되자 본사 건물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비밀 갤러리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다는 보고를 받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석구가 가슴 등등을 움켜쥐며 거친 숨등을 내쉬다가 결국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민호가 울면서 강석구에게 달려갔지만 지수는 그 모습을 무심하게 지켜보며 시계등을 확인했습니다. 구급차 불러들여. 그래도 가시는 길에 마지막 예의는 지켜야지. 지수가 쓰러진 강석구를 뒤로하고 그가 앉았던 회장 의자 등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묵직한 가죽의 느낌이 지수의 등등을 단단하게 받쳐주었죠. 지수는 책상 위에 놓인 강성그룹 명패를 쓰레기통 등에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최 비서님, 대한물산 회장님께 연락하세요. 계약서 들고 지금 바로 오시라고요. 지수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 등을 응시하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는 이제 한지수의 이름이 새겨질 차례였습니다. 강석구와 그 일가족의 시대는 그렇게 처참하고 완벽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등을 감고 잠시 승리의 정적을 즐겼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전쟁에서 지수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적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강성그룹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회의실 안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석구가 초췌한 얼굴 등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주주들 앞에 서서 힘겹게 입등을 뗐습니다. 주주 여러분, 이번 일은 일시적인 혼란일 뿐입니다. 저 강석구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회의실 뒷문이 활짝 열리며 묵직한 구두 소리가 정적등을 깨뜨렸습니다. 지팡이 등을 짚은 노신사 한태호가 건장한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위험 있게 걸어 들어왔죠. 강석구가 눈등을 크게 뜨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한태호, 네가 어떻게 여기에 나타난 거야? 한태호가 안경등을 고쳤으며 강석구의 눈등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20년 만인가? 강석구, 자니가 내 친구이자 지수 아버지를 배신하고 훔쳐간 것들을 이제야 찾으러 왔네. 한태호가 수행원에게 눈짓등을 하자 커다란 화면에 낡은 설계도와 녹취 기록들이 띄워졌습니다. 회의장에 모인 주주들이 자료 등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한태호가 서류 뭉치 등을 탁자 위에 내던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석구는 지수의 아버지를 속여 기술 등을 빼앗고 회사를 가로챘습니다. 여기 그 증거들이 모두 있습니다. 강석구가 책상 등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건 다 조작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한지수가 한태호의 옆등으로 걸어 나와 주주들을 향해 고개 등을 숙였습니다. 한지수가 가방에서 판결문 사본 등을 꺼내 보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강석구 회장님이 남의 이름으로 숨겨두었던 주식 30%, 그 실제 주인이 바로 저라는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를 향해 질문 등을 쏟아냈습니다. 강석구가 다리 등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 주식들까지 손등을 댄 거야? 지수가 강석구의 눈등을 마주하며 서늘한 미소 등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믿고 인감도장 등을 맡기셨을 때부터 이미 정해진 결말이었죠. 이제 강성그룹의 주인은 저와 한태호 회장님입니다. 같은 시각 강석구의 저택 거실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채린의 가방 등을 뒤지다 지수가 보낸 서류 등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너 임신한 게 다 가짜였어? 유채린이 당황하며 서류 등을 뺏으려 손등을 뻗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지수 언니가 저를 모함하려고 가짜로 만든 거예요. 지수가 미리 보내둔 산부인과 검사 결과지에는 유채린이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시어머니가 유채린의 뺨 등을 거칠게 후려치며 악등을 썼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 감히 우리 집안을 속여? 네가 감히 내 손주를 가지고 장난등을 쳐. 시어머니가 유채린의 머리채 등을 잡아채며 거실 바닥 등을 뒹굴었습니다. 유채린도 참지 않고 시어머니의 팔등 등을 핥히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들도 똑같잖아. 나를 아기 낳는 기계로만 생각했으면서 무슨 상관이야. 두 여자의 비명소리와 깨지는 장식품 소리가 저택 안등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편 지수의 친정 부모님이 운영하는 공장 근처 어두운 골목에는 강민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휘발유 통 등을 들고 공장 벽 등으로 다가갈 때 갑자기 전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지수가 고용한 사설 보안 요원들이 강민호의 팔등 등을 꺾어 누르며 제압했죠. 강민호가 바닥에 얼굴 등을 박은 채 비굴하게 외쳤습니다. 놔줘.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이거 놓으라고. 보안 요원이 강민호의 주머니에서 라이터 등을 꺼내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강성그룹 강민호 씨를 방화미수 현행범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바로 오십시오. 그 순간 강석구의 개인 비서가 주총장으로 뛰어들어와 귀등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강석구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검찰이 내 비밀 계좌를 다 찾아냈다고? 그게 어떤 돈인데? 지수가 팔짱 등을 끼며 강석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이 해외에 숨겨두신 5천억 원, 지금 검찰이 전부 묶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돈으로 누구를 매수할 수도 없을 거예요. 강석구가 지수의 목등을 조르려 달려들었지만 한태호의 수행원들이 강석구를 막아 세웠습니다. 한태호가 지수에게 낡은 만년필 한 자루 등을 건넸습니다. 지수야, 너의 아버지가 늘 쓰시던 거다. 이제 이 펜으로 내 이름을 당당히 적으렴. 지수가 눈시울 등을 붉히며 아버지의 유품 등을 가슴 등에 꼭 품었습니다. 지수가 주총장의 의사봉 등을 잡고 단호하게 내리쳤습니다. 오늘부로 강성그룹의 사명 등을 JS홀딩스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강석구 회장 이하 기존 경영진을 전원 해임합니다. 주주들이 박수 등을 치며 새로운 회장 한지수의 탄생 등을 축하했습니다. 강석구가 바닥을 기며 지수의 바짓가랑이 등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회사만은 넘기지 마라. 내가 죽어도 이 꼴은 못 본다. 지수가 강석구의 손등을 냉정하게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죽어도 못 보시겠다면 감옥에서 뉴스로라도 보셔야겠네요. 체리는 공항 출국장에서 여권 등을 내밀다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유채린에게 수갑 등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했죠. 유채린 씨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얌전히 따라오시죠. 유채린이 공항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차가운 시선 등만 보냈습니다. 주총장을 나오던 지수의 앞등을 강석구가 다시 가로막았습니다. 강석구가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과도 등을 꺼내 지수의 가슴 등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년아, 네가 내 인생 등을 다 망쳐. 지수가 뒤로 물러나며 경호원들의 뒤등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강석구의 팔등 등을 비틀어 칼등을 뺏고 그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강석구가 바닥에 엎드려 짐승 같은 소리 등을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수가 무릎 등을 굽혀 강석구와 눈등을 맞추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지옥으로 가세요. 제 아버지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경찰들이 들이닥쳐 강석구의 양팔 등을 붙잡고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석구는 끌려가면서도 지수의 이름 등을 부르며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지수는 그 뒷모습 등을 보며 길게 숨 등을 내뱉었습니다. 한태호가 지수의 어깨 등을 다독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아버님도 편히 눈등을 감으실 거다. 지수가 하늘 등을 올려다보며 환한 미소 등을 지었습니다. 네, 아저씨.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아빠의 이름 등을 되찾은 진짜 시작이요. 회의실 밖에는 새로운 시대 등을 알리는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만년필 등을 주머니에 넣고 당당하게 사옥 로비 등을 걸어 나갔습니다. 강성그룹이라는 추악한 껍데기 등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지수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 등에 울려 퍼질 때마다 낡은 시대가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며느리 한지수가 아닌 기업가 한지수의 위대한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 등을 숙여 새로운 주인에게 예의 등을 표했습니다. 지수는 그들의 얼굴 등을 하나하나 눈등에 담으며 책임감 어린 눈빛으로 화답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정의가 세워질 차례였습니다. 지수의 등 뒤로 강성그룹의 낡은 간판 등이 철거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수는 단 한 번도 뒤등을 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발걸음 등을 옮겼습니다. 오직 정의로운 승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하고도 찬란한 오후였습니다. 이혼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는 한지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한지수가 쏟아지는 햇살을 향해 눈등을 지그시 감을 때 낯익은 중년 여성이 꽃다발 등을 안고 다가왔습니다. 과거 한지수가 무료 변론을 해줬던 미혼모 쉼터의 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한지수의 손등을 맞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쉼터 식구들이 변호사님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한지수가 꽃다발의 향기 등을 깊게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원장님,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안 그래도 조만간 한번 들르려고 했는데요. 원장이 한지수의 팔등 등을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입등을 뗐습니다. 마침 잘 됐네요. 우리 쉼터에 일 도와주러 온 젊은 친구가 있는데 변호사님을 꼭 뵙고 싶어 해서요. 원장을 따라 쉼터로 향한 한지수는 마당 벤치에 앉아 노트북 등을 두드리고 있는 청년 성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진이 한지수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등을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지수 실장님, 아니,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지수가 성진의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원장님께 말씀 들었어요. 저를 꼭 봐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죠? 성진이 노트북 화면 등을 한지수 쪽으로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강성그룹 때문에 회사를 뺏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성해물산 사장이었습니다. 강석구가 숨겨둔 마지막 자금줄, 제가 찾았습니다. 한지수가 눈등을 크게 뜨며 화면 속 복잡한 숫자들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가상화폐 계좌 아닌가요?
강석구가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이 여기 있다는 건가요? 성진이 안경등을 고쳤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3천억 원 규모입니다. 강석구가 감옥에서도 사람을 사서 복수하려고 남겨둔 돈이죠. 제가 이 돈의 인출권 등을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한지수가 주먹 등을 불끈 쥐며 성진의 눈등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성진 씨, 위험한 일일 텐데 왜 저를 도와주는 거죠? 저도 한때는 강성그룹 식구였는데요. 성진이 씁쓸한 미소 등을 지으며 한지수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등을 살짝 올렸습니다. 한지수 대표님이 그 집안에서 어떤 싸움 등을 해왔는지 지켜봤습니다. 아버님의 복수, 그리고 제 복수도 대표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사이 한태호 회장이 쉼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한태호가 한지수와 성진을 번갈아 보며 너털 웃음 등을 터뜨렸습니다. 지수야, 귀한 인연을 만났구나. 성진 군은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천재 개발자다.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무서울 게 없겠어. 한태호가 품 안에서 정교하게 제작된 명함 한 장 등을 한지수에게 내밀었습니다. JS 홀딩스 대표이사 한지수. 이제 내 이름을 걸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렴. 한지수가 명함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 등을 손등으로 쓸어내리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단순히 복수해서 끝내지 않을게요. 아빠처럼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지키는 성등을 쌓겠습니다. 며칠 뒤 한지수는 새로 인수한 회사 부지를 점검하러 나갔다가 골목가에서 충격적인 광경 등을 목격했습니다. 한때 명품 등으로 온몸 등을 치장했던 전 시어머니가 낡은 손수레를 끌며 폐지 등을 줍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길가에 버려진 박스 등을 줍다가 행인과 부딪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행인이 혀등을 끌끌 차며 시어머니에게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녀요. 이 더러운 박스 등을 왜 남의 차 옆에 쌓아두고 그래요? 시어머니가 흙먼지 등등을 털어내며 비굴하게 고개 등을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등이 침침해서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멀리서 차 안등에서 이 모습 등을 지켜보던 한지수가 핸들 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최 비서가 조용히 한지수의 눈등을 살폈습니다. 대표님, 제가 가서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요? 한지수가 깊은 한숨 등등을 내쉬며 창밖으로 시선 등을 돌렸습니다. 아니요, 최 비서님. 저분에게 익명으로 우리 재단 건물 청소 일자리 등을 하나 마련해 주세요. 최저임금은 꼭 챙겨주고요. 최 비서가 고개 등을 끄덕이며 메모장 등의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도와주셨다는 건 절대 모르게 처리하겠습니다. 한지수가 씁쓸하게 웃으며 혼잣말 등을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에너지가 들더라고요. 이제는 그 에너지를 제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지수는 곧장 친정 부모님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성진의 기술력 등을 도입해 새롭게 단장한 공장은 최첨단 기계 소리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지수의 아버지가 딸의 손목 등등을 잡으며 눈물 등을 훔쳤습니다. 지수야, 내 평생 소원이 우리 공장 다시 일으키는 거였는데 네가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한지수가 아버지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빠, 이제 시작이야. 이 공장에서 만든 물건 등이 전 세계로 나갈 거야. 강석구가 훔쳐간 아빠 기술이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에 보여주자. 성진이 옆에서 지표 화면 등을 가리키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부모님 공장 시스템 구축 완료했습니다.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공정 등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지수는 성진의 제안으로 오랫동안 손등을 놓았던 그림 도구 등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무실 한편에 이젤 등등을 세우고 하얀 캔버스 위에 노을 지는 풍경 등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이 붓등을 든 지수의 모습 등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그림 그리실 때 표정이 제일 편안해 보여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한지수가 붓끝 등등을 다듬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진 씨 덕분이에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협력한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성진이 지수에게 따뜻한 캔커피 등등을 건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대표님 덕분에 아버님의 명예 등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는걸요.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한지수가 성진의 커피 등등을 받아들며 창밖의 넓은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강성그룹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 처음으로 맛보는 진짜 자유가 가슴 등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태호 회장이 사무실로 들어와 지수의 어깨 등등을 툭 쳤습니다. 허허, 분위기 좋은데? 지수야, JS 홀딩스 창립 기념식 날짜 잡았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 얼굴 등을 당당히 알릴 준비됐니? 한지수가 캔버스 위에 마지막 터치 등을 입히며 고개 등을 끄덕였습니다. 네, 아저씨.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한지수로 살 준비 다 됐어요. 지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만난 인연들은 지수에게 복수보다 더 값진 희망 등을 선물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의 로고 등등을 어루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간 등은 오로지 정의와 행복만을 위해 쓰겠노라고 말입니다. 지수의 등 뒤로 성진과 한태호, 그리고 부모님의 따뜻한 응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 태양처럼 한지수의 새로운 인생 등이 눈부시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JS 홀딩스 창립 1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사옥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정장을 차려입은 한지수가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한지수의 얼굴 등을 향해 폭죽처럼 터져나왔죠. 한지수가 마이크 등을 조정하며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등을 뗐습니다. 여러분, JS 홀딩스는 지난 1년간 시련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에너지 플랫폼의 성공적인 가동을 선포합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한태호 회장이 흐뭇한 미소 등등을 지으며 한지수를 향해 엄지등을 치켜 세웠습니다. 한태호가 옆자리에 앉은 성진의 어깨 등등을 툭 치며 낮게 말했습니다. 성진군, 자네랑 지수가 정말 큰 일을 해냈어. 대한민국 경제 지도가 바뀌겠는걸? 성진이 안경 등등을 고쳤으며 무대 위 한지수에게서 시선 등등을 떼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대표님이 밤낮 없이 몰두하신 덕분입니다. 저는 그저 대표님의 비전 등을 기술로 구현했을 뿐이에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화면에는 JS 홀딩스의 주가가 역대 최고가 등등을 경신하는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띄워졌습니다. 기업 가치 5조 원 달성이라는 문구가 화면 가득 채워지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지수가 단상등에서 내려오자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마이크 등등을 내밀었습니다. 기자가 한지수의 앞등 등을 가로막으며 다급하게 질문 등등을 던졌습니다. 한지수 대표님, 경제 전문지에서 선정한 영향력 있는 경영인 1위에 등극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한지수가 부드러운 미소 등등을 지으며 기자의 눈등등을 상냥하게 맞췄습니다. 제 개인의 영광이라기보다는 정의로운 경영을 지지해 주신 모든 분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사가 마무리된 후 한지수는 성진과 함께 사업 꼭대기층에 위치한 개인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성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 상자 등등을 꺼내 한지수에게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제가 직접 디자인한 보안칩이 내장된 목걸이입니다. 1주년 기념 선물이에요. 한지수가 상자 등등을 열자 영롱한 빛 등을 내뿜는 블루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지수가 감격 어린 눈빛으로 목걸이 등등을 손등으로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성진 씨, 정말 아름다워요. 보안칩까지 넣었다니 정말 성진 씨다운 선물이네요. 성진이 조심스럽게 한지수의 뒤등으로 가서 목걸이 등등을 직접 채워주며 속삭였습니다. 이 목걸이가 대표님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곁에 있을게요. 한지수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등등을 보며 성진의 손등 등등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성진 씨.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게 실감이 나네요. 며칠 뒤 저녁 한지수는 과거 자신이 비참하게 쫓겨났던 그 6성급 호텔의 대연회장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기업가들의 파티가 아닌 소외계층 아이들과 쉼터 식구들을 위한 자선 행사가 열렸죠. 한지수가 아이들에게 직접 케이크 등등을 잘라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요? 선물은 마음에 들어요? 어린아이가 한지수의 치맛자락 등등등을 꼭 잡으며 환한 미소 등등을 지어 보였습니다. 네, 예쁜 회장님, 누나가 주신 인형이 제일 좋아요. 매일매일 여기서 파티하면 좋겠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호텔 지배인이 땀 등등을 닦으며 한지수에게 다가와 깊이 고개 등등을 숙였습니다. 대표님, 1년 전에는 저희가 큰 결례 등등을 범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저희 호텔이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한지수가 지배인의 얼굴 등등을 보며 냉정하지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친절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배인님,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등등을 보는 법 등등을 배우셨길 바랍니다. 지배인이 얼굴 등등을 붉히며 연신 허리 등등을 굽혀 사과한 뒤 뒷걸음질로 물러났습니다. 한지수는 연회장 한 구석에서 평화롭게 식사 중인 친정 부모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의 어머니가 딸의 손등 등등을 꼭 잡으며 눈시울 등등을 붉혔습니다. 지수야,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보니까 이제야 가슴 등에 맺힌 응어리가 풀리는구나. 한지수가 어머니의 어깨 등등등에 얼굴 등등을 기대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걱정은 다 잊고 즐기기만 하세요. 제가 두 분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수의 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딸의 머리 등등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오냐, 우리 딸이 최고다. 강석구 그 인간이 이 모습 등등을 봐야 하는데 말이다. 한지수가 아버지의 말 등등등에 잔잔한 미소 등등을 지으며 조용히 고개 등등을 끄덕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한지수의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 등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 등등등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강석구 씨의 전 재산 몰수 집행이 오늘부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감옥에서의 형기뿐입니다. 한지수가 만년필 등등등을 들어 서류 하단에 자신의 이름 등등등을 정갈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류에 잉크가 스며드는 모습 등등등을 보며 한지수가 길게 숨 등등을 내뱉었습니다. 최 비서님, 이 서류 한 장 등등에 5년의 세월이 담겨 있네요. 참 길고도 짧았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 등등등을 챙기며 한지수를 향해 존경의 눈빛 등등등을 보냈습니다.
대표님이 걸어오신 길 등등등이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지수는 홀로 창가에 서서 화려한 서울의 야경 등등등을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불빛 등등등이 마치 자신의 앞날 등등등을 축복하는 요정들처럼 보였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이제 눈부신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 한지수의 삶 등등등을 지탱하고 있었죠. 지수는 가슴 등에 걸린 성진의 목걸이 등등등을 만지며 은은한 미소 등등등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을 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책상 옆에 놓인 자신의 자서전 등등등을 손등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책 표지에는 가장 우아한 복수는 행복해지는 것이다라는 문구 등등등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성진이 퇴근 등등등을 준비하다 말고 문 등등등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퇴근 안 하세요? 내일은 부모님 모시고 바닷가 가기로 하셨잖아요. 한지수가 짐 등등등을 챙겨 일어나며 성진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맞다, 그랬죠. 성진 씨도 같이 가야 해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성진이 기쁜 기색 등등등을 감추지 못하고 가방 등등등을 대신 받아들며 앞장섰습니다. 그럼요. 제가 운전기사 등등등을 자처하겠습니다. 대표님은 편히 쉬시기만 하세요. 사무실 불이 꺼지고 두 사람의 가벼운 발걸음 소리가 복도 등등등에 울려 퍼졌습니다. 폐허가 된 강성그룹의 잔해 위에는 이제 한지수가 심은 희망의 꽃 등등등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승자만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내일 아침 마주할 푸른 바다 등등등을 상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사옥 등등등을 나섰습니다. 누구보다 빛나고 누구보다 소중한 자신의 진짜 인생 등등등이 이제 막 활짝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JS 홀딩스의 월요일 오전 업무 시간은 비명소리와 함께 깨졌습니다. 성진이 땀 등등을 흘리며 복도 등을 가로질러 한지수의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전 서버가 랜섬웨어 공격 등등을 받아서 마비됐어요. 한지수가 서류 등등등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성진 씨가 구축한 보안망이 뚫렸다는 건가요? 성진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등등등을 내밀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이건 작정하고 우리 시스템 등등등을 조준해서 파괴하려는 공격이에요. 그때 한지수의 개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바닥 등등등을 굴렀습니다. 지수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경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지수 씨 되십니까? 어머니께서 시장 근처에서 뺑소니, 사고 등등등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한지수가 휴대폰 등등등을 든 채 다리 등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사고라니요? 우리 엄마가 왜? 상태가 어떤가요? 성진이 주저앉은 한지수의 어깨 등등등을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정신 차리셔야 해요. 제가 병원까지 운전할게요. 어서 가요. 병원 중환자실 앞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지수가 수술실 문 등등등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발 눈등 좀 떠봐. 나 무서워, 엄마. 담당 의사가 수술복 등등등을 벗으며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의식이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 등등등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한지수가 의사의 가운 등등등을 붙잡고 애원하며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다 할게요.
그때 한지수의 휴대폰으로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전화 등등등이 걸려왔습니다. 전화 등등등을 받자 구치소에 있는 강석구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수야, 내 선물은 잘 받았느냐? 내 엄마 다음은 누구일 것 같으냐? 한지수가 휴대폰 등등등등을 쥔 손등등에 핏대 등등등을 세우며 외쳤습니다. 강석구, 당신 미쳤어? 감옥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 등등등을 저질러? 강석구가 가래 섞인 목소리로 비열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돈 등등등이 다 어디 갔겠느냐? 네가 못 찾은 돈 등등등이 아직도 산더미다. 내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지옥으로 보내주마. 한지수가 벽 등등등에 머리 등등등을 기대며 절망 어린 눈물 등등등을 흘렸습니다. 내 실수야. 내가 그 인간의 비자금 등등등을 다 찾아내지 못한 탓이야. 성진이 한지수를 위로하려 다가갈 때 검찰 수사관들이 중환자실 앞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이 성진의 팔 등등등을 꺾어 누르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성진 씨, JS 홀딩스 핵심 기술 유출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얌전히 따라오시죠. 성진이 거칠게 저항하며 한지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이거 다 조작이에요. 저 절대 그런 짓 안 했습니다. 누군가 제 컴퓨터에 증거 등등등을 심어둔 거예요. 한지수가 수사관들 앞 등등등을 가로막으며 가로막았습니다. 성진 씨가 그럴 리 없어요. 증거 등등등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수사관이 한지수를 밀쳐내며 성진에게 수갑 등등등을 채워 끌고 나갔습니다. 성진이 끌려가며 한지수에게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제 책상 밑에 숨겨둔 USB 등등등을 찾으세요. 거기에 해킹 근원지 등등등이 있어요. 한지수가 홀로 남겨진 병원 복도에서 망연자실해 있을 때 최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최 비서가 고개 등등등을 푹 숙인 채 태블릿 컴퓨터 등등등을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강석구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지분 소송 등등등을 걸었습니다. 한지수가 태블릿 속 기사 등등등을 보며 헛웃음 등등등을 터뜨렸습니다. 가짜 아들까지 내세웠단 말이죠? 강석구, 정말 끝까지 지저분하게 구네요. 최 비서가 한지수의 눈 등등등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주가는 이미 반토막이 났고 투자자들이 본사로 몰려와서 난동 등등등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퇴 등등등을 요구하고 있어요. 한지수가 최 비서의 어깨 등등등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최 비서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비서님 뿐이에요. 최 비서가 한지수의 손등 등등을 뿌리치며 차가운 눈빛 등등등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강석구 회장님 측에서 제 가족들 목숨 등등등을 가지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도 살아야죠. 최 비서가 지수의 손등등에 사직서 등등등을 내던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지수가 비어버린 복도에서 홀로 가슴 등등등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들 나를 배신하고 엄마는 저렇게 누워있는데.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검은 마스크 등등등을 쓴 사내들이 몽둥이 등등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사내들이 한지수를 향해 달려들며 거칠게 욕설 등등등을 내뱉었습니다. 이년아, 네가 우리 회장님 감옥에 보내고 잘 살 줄 알았냐? 오늘 여기서 끝장을 내주마. 한지수가 뒷걸음질 치다 벽 등등등에 막혔을 때 가슴 등에 걸린 목걸이가 진동 등등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걸이에서 고주파음 등등등이 터져나오자 사내들이 귀 등등등을 감싸주며 바닥 등등등을 굴렀습니다. 성진이 미리 설치해둔 보안 장치 등등등이 한지수의 생명 등등등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지수가 사내들을 피해 어머니의 병실 안등등등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손등등등을 잡고 지수가 무릎 등등등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자만했나 봐. 복수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지수가 눈물 등등등을 닦으며 어머니의 침대 옆 탁자 등등등을 살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들고 다니던 낡은 수첩 사이에서 노란 종이 한 장 등등등이 떨어졌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생전에 남겼던 짧은 메모 등등등이 지수의 눈 등등등에 들어왔습니다. 진실은 끝내 스스로를 증명한다. 지수야, 어떤 시련이 와도 정의 등등등을 믿어라. 지수가 아버지의 글씨체 등등등을 손등등으로 만지며 눈빛 등등등을 다시 빛냈습니다. 아빠, 저 포기 안 할게요. 강석구가 파놓은 이 지옥 등등등에서 반드시 살아나갈 거예요. 지수가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검은 밤하늘 등등등을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더욱 잔혹했지만 지수의 가슴 속 복수심은 더 단단한 결의 등등등으로 변했습니다. 지수는 성진이 말한 USB 등등등을 찾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고독한 싸움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며느리도 대표도 아닌 전사로서 다시 한번 칼등등등을 갈았습니다. 검찰청 조사업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한지수가 서류 가방을 열어 녹음기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한지수가 차가운 눈빛으로 앞에 앉은 검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뗐습니다. 이건 강석구 회장이 구치소 안에서 교도관을 매수해 외부로 지시를 내린 실제 음성입니다. 제 비서실장을 어떻게 협박했는지도 여기 다 들어있죠. 검사가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의구심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입니까? 한지수가 서류 한 장을 검사 앞으로 밀어내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강석구 회장의 필적 감정서와 계좌 송금 내역입니다. 제 비서실장이 양심 고백을 하며 넘겨준 자료들이죠. 이제 성진 씨를 당장 풀어주세요. 그 시각 구치소 정문을 나서는 성진의 얼굴은 며칠 사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차에서 내려 성진에게 달려가 그의 손등을 꽉 잡았습니다. 성진 씨,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성진이 한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네요. 그놈들이 우리 서버에 심어놓은 쓰레기들, 제가 다 청소해 버릴게요. 사무실로 복귀한 두 사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니터 앞에 매달렸습니다. 성진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에 뜬 복잡한 지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찾았습니다. 우리 엄마를 친 차, 지금 인천항 근처 창고에 숨겨져 있어요. 위성 추적 장치로 위치 다 파악했습니다. 한지수가 즉시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전송하며 외쳤습니다. 서장님, 지금 바로 인천항 3번 창고로 출동하세요. 우리 엄마를 친 범인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잠시 후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강석구의 숨겨진 아들이라 주장하던 남자가 경찰에 압송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지수가 그 장면을 보며 옆에 서 있던 변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가짜 아들 배우에 누가 있는지 낱낱이 파헤치세요. 성형수술 기록까지 다 찾아냈으니 사기죄로 아주 매장해 버려야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언론사들도 이미 손해배상 소송 준비 다 마쳤습니다. 한지수는 곧장 병원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을 어루만지던 한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등을 뜨며
갈라진 목소리로 한지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수야, 우리 딸, 괜찮니? 한지수가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억느꼈습니다. 엄마, 정신이 들어? 이제 괜찮아. 내가 엄마 지켜줄게. 다시는 나쁜 놈들이 엄마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거야. 지수는 병실을 나와 한태호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저씨, 강석구가 정치인들에게 보낸 구걸 편지 원본, 지금 모든 방송국에 제보해 주세요. 그 인간의 추악한 민낯을 온 세상이 알아야 해요. 한태호가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냐? 안 그래도 이미 준비 다 끝냈다. 이제 강석구 곁에는 쥐새끼 한 마리도 남지 않을 게다. 성진은 밤을 새워 회사 보안 시스템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성진이 지수에게 새로 만든 보안 카드를 건네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이제 누구도 우리 성벽을 넘지 못할 겁니다. 디지털 방패를 이중으로 둘러쳤거든요. 한지수가 보안 카드를 가슴에 품으며 성진의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봤습니다. 성진 씨가 없었으면 저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고마워요. 주가 폭락을 틈타 지수는 자사주를 대거 사들이며 경영권을 더욱 단단히 다졌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주주들이 한지수의 결단력에 박수를 보내며 소리쳤습니다. 한지수 대표님만 믿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구치소안 강석구는 쇠창살 등을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강석구의 발등 앞에 추가 기소장을 던지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강석구 씨 살인 교사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죠. 강석구가 기소장을 찢으며 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 한지수가 꾸민 짓이야. 내가 왜 평생 여기서 썩어야 해. 옆방에 수감된 아들 강민호 역시 절망에 빠져 벽에 머리등을 찍고 있었습니다. 한지수가 보낸 변호사가 강민호에게 다가가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민호 씨, 교도소 내 도박과 폭행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가석방은 영원히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민호가 창살 사이로 손등을 뻗으며 울며 불었습니다. 제발 지수한테 말 좀 잘해줘. 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발. 지수는 유채린의 재판장으로 향했습니다. 판사가 유채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유채린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판사님, 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한지수가 법정을 나오며 유채린의 뒷모습을 냉정하게 응시했습니다. 남의 인생을 망치려 했으면 본인 인생도 걸었어야지. 채린 씨, 거기서 참회나 하세요. 모든 법적 처리가 끝난 저녁, 지수는 드디어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가득 퍼지는 된장찌개 냄새에 지수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의 아버지가 찌개 등을 식탁에 올리며 지수와 어머니를 반겼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네. 우리 지수 정말 고생 많았다. 성진도 지수의 집을 찾아와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진이 지수의 밥 위에 고기 반찬 등을 올려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아니 지수 씨, 오늘부터는 걱정 말고 푹 자요. 제가 집 앞까지 철통 보완해놨으니까요. 한지수가 성진의 손을 식탁 밑에서 몰래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성진 씨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죠? 밤 공기는 시원했고 지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강성그룹이라는 이름은 이제 뉴스 속 범죄 기사로만 남았고 지수의 회사 앞에는 승리의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무법자처럼 날뛰던 강석구 일가는
각자의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와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깊었지만 그 너머의 밝아올 태양은 누구보다 찬란할 것임을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수는 누군가를 파괴하는 싸움이 아닌 소중한 것을 지키는 진짜 승리자로 우뚝 섰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 속 미소가 지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지수는 긴 숨을 내쉬며 생애 가장 달콤하고 깊은 잠을 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전 답변에서 특정 표현이 부자연스럽게 반복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강성그룹의 상징이었던 본관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는 유리로 된 현대식 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한지수가 완공된 도서관의 머릿돌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태호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한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수야, 너의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니? 한지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한태호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이제야 아빠한테 빌린 숙제를 다 끝낸 기분이에요. 정말 오래 걸렸네요. 한태호 회장이 도서관 내부를 가리키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이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겠구나. 죽은 강석구가 알면 무덤에서도 뒷목을 잡겠어. 한지수가 사옥 집무실로 돌아오자 새로 부임한 비서가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교도소에서 강민호 씨가 보낸 편지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둘까요? 한지수가 책상에 앉지도 않은 채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읽을 필요 없으니 그대로 파쇄기에 넣으세요. 저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서가 하얀 봉투를 분쇄기에 밀어넣자 요란한 기계 소리와 함께 종이가 가루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한지수가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참회는 그때 했어야지, 민호 씨. 지금은 너무 늦었어. 저녁이 되자 한지수는 성진이 미리 예약해둔 사옥 옥상의 유리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성진이 앞치마를 두른 채 꽃들을 손질하다가 한지수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수 씨, 여기에요. 마침 오늘 제가 개량한 꽃이 처음으로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한지수가 성진의 곁으로 다가가 보랏빛 꽃잎을 신기한 듯 만졌습니다. 정말 향기가 좋네요. 성진 씨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성진이 가위와 장갑을 내려놓고 한지수의 두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지수 씨, 그동안 남을 무너뜨리는 싸움만 하느라 고생 많았잖아요. 이제는 우리 꽃을 피우는 일만 해요. 성진이 품 안에서 정교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한지수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 씨의 남은 인생을 저에게 맡겨줄래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요. 한지수가 감격에 젖어 고개를 끄덕이며 성진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마워요, 성진 씨. 성진 씨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복수의 불길 속에서 타 죽었을지도 몰라요. 며칠 뒤 지수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재단 건물에서는 소박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수의 어머니가 앞치마를 고쳐 매며 딸과 예비 사위를 반겼습니다. 어머, 우리 지수 왔니? 성진 군도 어서 들어와요. 오늘 내가 맛있는 갈비찜을 했단다. 지수의 아버지가 거실에서 신문을 내려놓으며 사위의 손등을 꽉 쥐었습니다. 성진 군, 우리 지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약속할 수 있지? 성진이 허리를 꼿꼿이 펴고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지수 씨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평생 공주처럼 모시겠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는 사이 도심 외곽의 공사장에서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출소한 강민호가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강민호가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한지수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는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지수야, 내가 정말 미쳤었지. 내가 너를 왜 그렇게 보냈을까? 뒤따라오던 인부가 강민호의 등짝을 거칠게 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강씨. 남의 집 잔치 구경 그만하고 빨리 움직여. 오늘 물량 못 채우면 일당 없을 줄 알아. 강민호가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교도소 병동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는 강석구가 헛손질을 하며 벽을 긁어댔습니다. 치매가 진행된 강석구가 간호사의 팔등을 붙잡고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내 명단 가져와. 오늘 환갑잔치에 지수 그녀는 절대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간호사가 한숨을 쉬며 강석구의 입에 약을 억지로 밀어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회장님 아니에요. 조용히 하고 약이나 드세요. 여기서 소리 지르면 독방 갑니다. 강석구가 약을 뱉어내며 침대 시트를 찢어발겼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유채린 역시 좁은 감옥 안에서 굳은 밥을 씹으며 지나가는 쥐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나는 강성그룹 안주인이 될 사람이란 말이야. 내보내줘. 교도관이 철창을 곤봉으로 두드리며 유채린의 입을 막았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밥이나 먹어. 너 같은 사기꾼이 무슨 안주인이야? 모든 악인들이 죗값을 치르는 동안 한지수는 자신의 이름을 건 법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창립기념 강연에서 한지수가 수많은 여성의 박수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나를 망가뜨린 사람을 똑같이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지수는 성진과 함께 아버지가 잠든 묘역을 찾았습니다. 한지수가 묘비 앞에 JS홀딩스의 첫 사업 보고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아빠, 지켜봐줘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상처받은 며느리가 아니에요.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한지수로 살게요. 바람이 지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성진이 지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지수씨, 저기 봐요. 오늘따라 하늘이 참 맑고 푸르네요. 한지수가 성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제 마음도 저 하늘처럼 아주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수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수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온 여자의 인생에는 이제 따뜻한 햇살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멸시도 없는 지수만의 진짜 세상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수는 곁에 있는 성진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말입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등 뒤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며 축복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복수는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한지수 씨의 파란만장한 복수극,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처참한 배신과 멸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는 무너지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이 가진 유능함과 치밀한 설계를 통해 가해자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돈과 명예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강석구 회장 일가는 차가운 감옥과 비참한 노년이라는 인과응보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지수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우아한 복수는 나를 버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수 씨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련 끝에 핀 꽃은 그 무엇보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법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